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은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요,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첫 증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2,70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63% 올라와 주는데요. 895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어땠을까요?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4,265억 원 개인이 매수 물량 담아간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3,000억 원가량을 매도하면서 기관보다 많은 매도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이 671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430억 원, 외국인은 375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일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미다스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만나 뵙고 오늘도 뵙는데 어제 잘 쉬우셨나요? 네, 아주 좋은 휴일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 3월의 첫 증시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2월도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했는데 3월도 어떤 수익률로 마무리가 될지 참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흐름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오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매매 전략이 쏟아지는 노래한 톡방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오늘 7시부터 8시까지만 이 노란톡방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셔야 함께 매매 전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많이들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한 줄평을 남겨주셨습니다. 가리산, 지리산. 무슨 말일까요? 지리산은 아는데 가리산은 뭘까요? 네, 가리산과 지리산은 강원도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슷한 유의어로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제 가리산과 지리산이 말이 굉장히 비슷함으로써 거기가 맞아? 저기가 맞아?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이런 장세를 좀 뜻하고 싶어서 이 어구를 좀 빌려왔는데요. 요즘 증시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700선을 잠깐 이탈하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자리에서 사실 횡보하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횡보하는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발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되는 것이 보이고 좀 더 군사적 긴장감이 좀 더 깊어지고 고조가 되는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 지금 하락할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이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작년부터 두들겨 맞아왔고 네. 예방 주사를 열심히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하락은 없다고 봅니다. 잠깐의 충격으로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여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쟁 공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미증시가 이제 폭락세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영향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특별한 호재는 없지만 지금 우려감은 굉장히 많죠. 악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받을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집단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악재라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저는 지금 사실 용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횡보장이 네. 이제 2,700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횡보장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꾸역꾸역 굳이 어떻게 저렇게 2,700선 근처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조금 안도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선 빅스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가 네. 굉장히 어제 되게 급등을 했습니다.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 변동성 지수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다른 장치는 없지만 네. 국내 증시 시장 흘러가는 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좀 사람들이 좀 경계하고 있다. 좀 관망세가 짙다를 좀 특별하게 알 수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이제 이 시장을 한 줄평을 이제 가리산, 지리산, 갈팡질팡, 우왕좌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꾸준하게 조금은 더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전쟁이 장기화가 돼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언제죠? 어젠가 네. 그젠가 이제 그 유럽에 긴급 승인 신청을 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네. 이제 연합에 이제 들어가고 싶다고 네. 긴급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네. 심장이 사실 덜컹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이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네요. 유럽 연합, 그렇네요. 이제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이렇게 집단이 형성이 돼버리면 네.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세계 제3차 세계대전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정말 만약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신청을 받아주게 돼서 유럽연합으로 된다. 이런 유럽 국가들이 당당하게 군대를 가지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유럽에 껴줬는데 러시아 너네 우리 연합 지금 건드리는 거야? 로 덩치가 부러질 수 있는,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런 우려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 될 것 때문에 그런 전망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좀 답답한 흐름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좀 우크라이나 이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 지수도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기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시면서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종목 클래스 코너에서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래 보이는 지금 제 손바닥 밑에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고민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살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특징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전쟁 사태 속에서 결국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또 뚜렷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수익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올해 이제 3월 시작이죠. 네. 그래서 세 달치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음. 12월 수익률부터 이제 198.68%, 네. 200% 가까이 수익을 냈고요. 네. 1월도 역시 200% 가까이 이제 172.29% 수익 냈습니다. 저번 달이죠. 우리 이제 저번 달에 네. 결국 제가 200%는 찍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후원 장담을 했는데 네. 저희 사실 여담을 살짝 이제 사담을 풀자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네. 단타 대회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2월 한 달간 이제 단타 대회를 했는데 이제 2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그 모든 금액을 다 청산해야 하는 모두 다 매도를 해야 하는 이런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리고 또 2월 달이 사실 증시가 좀 시장이 좋진 그쵸. 않았죠. 네, 너무 변동성도 크고 맞습니다. 행보도 심했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마이너스 나신 분도 계시고 아하. 뭐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달에 실제 리딩한 종목들 위주로 네. 저는 실제 이제 개인 매매를 했는데 이 단타 대회가 수익률 대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수익금. 수익금. 네, 수익금 대회였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았나 뭐 약간 이렇게 네, 제 자랑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단타대회에서 1등을 하셨군요. 뭐 2명 중에 1등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좀 많다라는 거. 전문가들 3명, 네. 3명과 이제 뭐 이제 또 매니저들 이렇게 네. 해서 했는데 모든 참, 분들까지 해서 그 중에서 또 전문가님들 중에서 1등을 했다면 정말 독보적인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실제로 2월 또 거래일도 많지 않았고 일수도 별로 없었는데 191%라는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익률인데 전문가님 매일매일 이 매수 전략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미다스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클래스 코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위지트입니다. 이 러시아 비트코인 대거 매수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코인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지트도 오늘 8.13% 상승하면서 1,33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또 급등세 거세게 나타나면서 1,410원 선까지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대거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위지트를 비롯해서 여타 비트코인 관련주들 좀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앵커님이 제일 좋아하는 섹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선호하는 그래서 네, 이제 귀가 쫑긋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황 얘기를 살짝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 과연 호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 대거 매수가 왜 들어왔을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올랐을까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유럽연합에서 스위프트에서 이제 7개 은행, 러시아의 은행을 제외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발표를 했는데 이제 스베르방크랑 가스프롬방크 이제 두 개의 은행만 제외하고는 다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산을 동결시키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러시아의 자산은 지금 뉴욕, 런던, 도쿄 등의 주요 국가 중앙은행에 상업은행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돈들이 다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강대국이죠. 네. 에너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스나 원유를 팔아서 만든 외환 보유고를 아예 묶어버리는 거죠. 이 금액이 지금 러시아의 전체 외환 보유고가 이제 약 6,400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 네. 절반 이상의 4천억 이상의 달러가 외국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러시아 안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2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밖에 있는 외환 보유고를 묶어버리면은 루블화가 이제 러시아의 네. 달러죠. 네. 러시아의 원이고 루블화 가치가 하락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달러로 그러면은 루블화를 사들여서 이제 네.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 달러를 사들일 돈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환보유고에 손을 못 대게 됐는데 루브라는 자꾸만 가치가 떨어지죠. 왜?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지금 지폐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네요.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1,000만 원 갖다 준다고 해서 밥 한 공기 구하기가 어려운 게 전쟁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루브라가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외국인 투자나 또는 내국인들이 어떤 이 자금들이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브라 폭락을 막는다고 러시아가 지금 기준 금리를 기존의 네. 9.5%에서 20%로 그냥 네, 2배 이상 뉴스가 올려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2배 이상 올려버린 이 시국에 그렇다고 해서 이 큰 금리를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루블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겠죠. 그렇네요. 금이나 대체 자산이. 지금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러기 때문에 두 국가에서 다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지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여파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결국. 자본은 결국 이동하는 흐름을 쫓아다니기 마련인데 네. 종이돈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이동을 하는 건지 네. 매수세가 몰려서 일단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서 이 탄력을 받아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좀 부흥을 일으키려면 추가적인 아주 좋은 호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어때요? 전쟁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근데 네.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순풍을 조금 더 이어주려면 미국 미증시에서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ETF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편견도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이래저래 하겠지만 결국엔 또 하나의 세계 증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NFT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가상 자산, 또 하나의 자산, 대체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시점을 발판 삼아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현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할 수 수 있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네. 그 흐름이 빨라지려면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네. 점점 그 비트코인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점차적으로 실제 자산으로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부 인정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선물 ETF가 나왔겠죠. 그렇죠. 비트코인. 근데 현물 ETF는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주식은 우리가 세계 투자에서 네. 투자 세계에서 주식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알고 계세요? 10%도 안 됩니다. 10%. 네. 전 세계 증시에서 네. 따져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투자 세계는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투자 쪽에 있어서는 주식은 정말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큼의 자금만 암호화폐 그의 반이라도 쏠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규제가 필요하니까. 또 세금도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에서 세금을 나라가 얼마나 많이 떼가겠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엔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정말 인정을 받을 거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되느냐. 시점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그럼 위지트를 살짝 살펴볼게요. 네. 왜 위지트가 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느냐 하냐면 위지트는 결국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거든요. 네. 생산 업체인데 이 위지트가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네. 지분을 비트코인 관련주 빗성 코리아의 지분을 가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중이죠.
그렇네요. 위지트 아래 T 사이언티픽이 있고 이 반도체 아래 회사가 빗썸 있고 코리아 그 이제 안에, 지분을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빗썸이군요. 네. 그래서 이 T사이언티 지분을 2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권이나 발언권도 굉장히 세겠죠. 네. 최대 주주고 T사이언티픽은 빗썸 코리아 지분을 7.17% 갖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8.18%를 갖고 있었거든요. 8%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빗썸 코리아 지분 1%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360억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 목적이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지분을 매각?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이게 매각을 보세요. 하면 왜 매각을 만약에 내가 회사 오너야. 그러니까요. 내가 회사 오너인데 이 잉여 자금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을 해야 돼. 네. 근데 사업이 전망이 안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좋은 그렇죠. 사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를 하겠다. 블록체인 사업의 전망이 괜찮다는 거겠죠. 아. 거기다가 그 회사 무슨 회사예요? 블록체인 전문 음.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강화시키겠다. 어떻게? 블록체인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데? 블록체인이랑 가장 가까운 섹터가 뭐죠? 블록체인 NFT. 그렇죠. 네. NFT예요. 그럼 NFT 하면 뭐가 떠올라요? 메타버스. 그렇죠. 네. 결국엔 우리 작년에 오. 한창 뜨거웠잖아요. 네. NFT, 메타버스 이거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쵸. 뭐 NFT에 N자만 붙어도 막 확 날아가 버리고 막 맞습니다. 이런 게 많았는데 저는 결국에 저뿐만이 아니죠. 전문가들 대부분이 NFT, 메타버스 다시 온다. 언제냐의 시점이 중요한 거지. 네.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NFT 시장 이제 열었거든. 이제 열었고 우리가 작년에 뜨겁게 NFT가 이제 불타올랐던 이유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겁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실제 NFT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경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하나 캐릭터 나오면 4천만 원, 5천만 원 순식간에 가격이 오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NFT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와중에 메타버스 콘텐츠로 NFT가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까지도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잘 된다? NFT도 같이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NFT가 사실 거래 시스템 어떤 이 보증 자체 절차거든요. 네. 그럼 어떤 걸 보증해? 메타버스 콘텐츠가 있어야 NFT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화폐가 암호화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차이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성장, 하나만 간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 가면 셋 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전망은 시장이 굉장히 크죠. 시장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분을 팔아서 사업을 확대해 강화시켜 곧 가겠네 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지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지트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매수 시점을 좀 잡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매수 시점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매수 시점을 잡아서 정확한 네. 타이밍이 있으면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가 그 시점, 매수 시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했던 비트코인 관련주인 위지트, 정말 이 메타버스와 NFT, 뭐 블록체인까지 엮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또 상승 테마가 될 종목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관심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매수 타점 알길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입니다. 네, 전쟁 위기 고조 속에서 이 생산량 급감 우려 등에 오늘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팜스토리 오늘은 11.18%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 마감 지었고요. 장 초반부터 급등세 거셌습니다. 2,595선에서 2,95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료 관련주 오늘은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8,82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팜스토리 11%, 사조동아원 5%대 상승률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 러시아 하면 또 사료 관련주로 또 상승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벌써 시간이
벌써 나 한 네. 종목밖에 얘기 안 했는데 좀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지루한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네. 얘기해 볼까요? 조금 빠르게 갈게요. 네. 팜스토리도 2월 달에 제가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네. 팜스토리랑 이제 한일 사료를 제가 두 가지를 좀 공략을 했는데 저는 뭐 제 톡방에 이제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한 종목 정해서 그 종목의 수급이 떨어질 때까지,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좀 재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제 진입 타이밍 잡아서 다시금 수익 실현을 하는데 오늘 팜스토리를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 사실 뻔하죠. 우크라발 지금 이 전쟁이 유지가 되는데 곡물 가격이 과연 떨어질까? 아니죠.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 기대감으로 진입을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전쟁이 뭐 엊그저께는 이제 국영 방송까지 마비될 정도로 좀 격화가 되고 있어요. 이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원자재 값, 곡물, 에너지 가격은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치솟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건데 굳이 안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올라갈 게 빤히 보이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GSE나 팜스토리 뭐 이런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날뛰는 종목들 자꾸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지겨워요. 새로운 종목 찾고 싶은데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2,000개가 많이 있는데 내가 맨날 공략하는 그 종목만 공략을 근데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홀딩을 하더라도 한 번에 그러기엔 또 무서워요.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시세 분출할 때 매도하고 다시 타이밍 잡아서 다시 수익 실현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팜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미래생명자원이든 한일사료든 현대사료 등 이 사료, 곡물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팜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2월 한 달 수익률은요, 190%가 넘은 전문가님 매일매일 매매 전략 쏟아집니다. 함께 수익 얻어 가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는 입장 시간은 8시 안까지 들어오셔야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의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필살기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러시아발 전쟁 이슈로 인한 대체 에너지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전쟁발 이슈로 에너지 섹터 참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에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에너지가 아까부터 이제 지금 모든 시장이 전쟁 위주로 사실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에너지인데 대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탄소국 경세, 탄소 중립 정책, 탈원전, 뭐 이 탈원전에서 이제 탈탄소로 갔죠. 네. 이렇게 되면서 주목받았던 원전 테마부터 네. 시작해서 해양, 풍력, 태양광 이쪽에 이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에 좀 긴 시간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필살기는 대체 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대체 에너지 중에서 어떤 관련주를 쳐다봐야 되는지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도대체 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털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린 산업이 결국에는 어디서 그 수요가 어디서 생겨났냐면 네. 결국은 이제 천연가스가 러시아의 주 무기였습니다. 유럽이나 어떤 미국, 서방 국가에 대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천연가스였어요.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수입해가는 국가들이 유럽 국가고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셰일가스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하죠. 네. 은행에서 제외해버리고 무슨 뭐 경제적으로든 무엇이로든 다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 천연가스를 언제까지 갖고 올 건데 쟤네한테 저거 무기 쥐어줄 거야? 그러면 그 무기 뺏어야지. 그 무기 우리가 만들지 뭐 라고 하는 게 지금 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저는 풍력 발전 에너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풍력 네. 에너지 자체는 지금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네.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고 어떤 이런 원전 이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경제적이고 효율이 좋은 에너지예요. 바람은 어디나 있죠. 대신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초속 5m 이상의 지속적인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환경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 자체가 대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필요해요. 그 말은 즉슨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되어야지만 단지가 개발이 되고 거기서 에너지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 관련 일자리 사업 또는 이제 탄소 중립 등의 정책적 배려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지금 이 러시아 탈 러시아를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커가고 있어요. 이 지금 탈 러시아가 가장 큰 화두인 만큼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정책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 러시아를 에너지 동반자로 유지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그린 산업을 키워야 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안 있죠? BBB 법안.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근데 이 BBB 법안에서 친환경, 환경 섹터에 투자하는 금액이 꽤 비율이 높아요. 여기 미국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유럽에서는 사실 얼마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원전 수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원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 우리가 만들게.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 거야. 수입 안 해. 하나하나 유럽도 지금 자기네들 국가 안에서 자국 내에서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또한 다시금 유럽, 미국 이런 서방 국가에서 바람이 한번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풍력 발전 이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 좋은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이렇게 조금 힘을 잘 받고 있던 거예요. 작년도 실적 좋았어요. 실적도 좋고 뭐 특별히 작년에 장세가 안 좋았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질질질 조정을 받았던 아주 길게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 이제야 이제 탄력받고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 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아, 네. 네, 화면이 안 뜨네요. 그러네요. 두산중공업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두산그룹 계열사 회사입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두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설비 사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뭐 또 화력, 풍력, 태양광 대부분의 이제 발전 설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수, 수처리, 산업 설비 사업, 뭐 건설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단조 설비를 가졌습니다. 그게 몇 개 없거든요. 세계 회사 중에 몇 개 없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중공업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 운영 자금 3조 원을 깨끗하게 상환 완료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작년에 사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런 약정 체결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 긴급 운영 자금 3조 원이 최대 금액이에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조 원이 한계인데 이 3조 원을 다 투자를 받았어요. 다 지원을 받고 오늘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재무 구조는 확실하게 됐네. 그렇구나. 재무 구조 좋아졌네. 개선이 됐네. 나 이거 돈 다 갚을 수 있어. 나 이 정도로 이제 깨끗해졌어. 우리 재무 구조 좋아. 그 말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우려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중공업적이나 에너지 쪽은 이 재무가 좋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도 하고 수주를 함에 있어서 이 다른 제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1년 안에 다 하거나 뭐 몇 달 안에 다 할 수가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 완료 소식에 오늘 강세를 받았는데 또 하나의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미 지금 28일에 상표 및 도메인 출원을 했거든요. 지금 이미 그거는 완료를 했는데 이 에너빌리티라고 사명을 변경을 한 이유가 에너지와 가능성을 합친 겁니다. 에너지, 영어 에너지와 어빌리티, 이 가능성을 합쳤다는 건데 결국엔 무슨 소리겠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 뭐 수소, 풍력, 뭐 태양광, 화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당당하게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 있죠? 네.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이유는 나 대놓고 메타 사업 할 거야. 메타버스 사업 위주로 갈 거야. 라고 표명하듯이 두산중공업이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능한 에너지를 다 발굴하겠다.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시장은 기대할 수 있겠죠. 재무구조 개선됐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할 거야. 뚜렷해졌습니다. 목표가. 그랬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 또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지금 현재 이제 4대 성장 사업이 있습니다.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원전 이렇게 있는데 이 비중이 지금 이 회사에서 36% 정도 이렇게 굴리고 있어요. 사업을. 근데 이 네 가지 성장 사업을 2026년도까지 52%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이 결국에는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다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두산중공업이 무슨 건설 사업도 하고 해상 플랜트 사업도 하고 여기에서 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이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비율 사업을 왜 높여? 에너지 시장이 커질 거니까. 이제 그 시장이 앞이 보이거든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시장이 그 전에는 이게 돈이 될까? 이게 근데 사실 설비를 만들고 실제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네. 멀리 보이는 겁니다. 실제 눈앞에 안 보이는데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당겨진 겁니다. 이 역시 에너지가 실제로 돈이 되겠네, 시장이 빨리 급격하게 고성장하겠네 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에너지 섹터 관련주들이 뜨고 있어요. 네. 이 두산중공업은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동국 SNC가 있습니다. 아하. 동국 SNC도 이제 역시 동국산업 계열의 이제 풍력 발전 업체이죠. 이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윈드타워라고 있는데 이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해요. 다른 회사에서 납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어떤 하청을 주는 것보다는 이 내 회사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마진이나 어떤 효율 면이나 시간적인 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겠죠.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10년 만에 이 풍력 타워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 증설을 했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작년 4분기 때부터 수주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회사가 동국 SNC가 작년부터 수주가 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제작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됨으로써 이 타워 공장을 이제 다시 증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완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 추세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전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 자체가 국제 약속입니다. 그 국제 약속 어길 거면 돈 내. 그게 탄소국 경세죠. 탄소국 경세나 뭐 아리백 등으로 이제 이런 국내 업체들 또는 외국 업체들이 수출에 점점점 제약이 심해집니다. 심해지면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정권 변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게 이런 세계적인 추세 움직임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강 M&T는 이제 후육관광, 조선기자재, 해상플랜트 설비를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이 전문 업체인데 후육관광, 이게 뭐지? 후육관광 파이프라인 만드는 겁니다. 해양이나 이제 건축 구조용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 회사도 조선 기자재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조선이랑 또 엮일 수밖에 없어요. 조선 지금 요즘에 핫하죠? 왜 핫합니까? 이것도 러시아발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발 전쟁 우려로 이제 그 영공이나 영해에 배나 이제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국의 물량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세지고 또 지금 이 아까 얘기 드렸던 대체 에너지죠. 기존의 에너지 이제 가스나 원유로 돌아갔던 운반선 이제 배들이 에너지 선반으로서의 움직임, 전환되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조선업이 강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강 에너지는 재료가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 쪽에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해상 플랜트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대만 업체랑 5,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5,700억 원 규모가 무슨 얘기냐? 단일 계약으로서 최대 금액인 계약을 따낸 겁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따냈어요. 최대 금액.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규모 계약을 따냈는데 올해 초에 또 따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연초에 최신형 국내 호위함을 수주를 했는데 이 규모가 3,353억 원 규모입니다. 일단 수주를 했대. 그러면 수주해서 우리가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12월 달에 한 금액이 실적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1분기 이상이 지나야겠죠? 근데 올해 1분기에도 수주를 이미 했네? 그러면 이 실적 발표는 언제 나올까요? 1분기가 지나면 총합해서 나오겠죠. 설사 올해 초에 이제 이 수주 단계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1, 2분기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근데 강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조선업이나 이제 조선 이제 관련이나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 쪽 회사랑은 조금 다르게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무슨 틈새 시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업과 관련된 이제 회사들은 대부분 에너지 수주를 좀 목표를 많이 둡니다. 왜냐? 한 척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이 상강 M&T는 대체 에너지도 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고 후육관광도 해. 파이프도 만들어. 난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굳이 큰 규모의 조선업 그 어깨 나란히 하는 회사들하고 안 다툴래. 나는 틈새 시장 공략할 거야. 뭐? 해군 호위함. 호위함이 뭐죠? 방산이랑 관련된 배들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9년에 그 STX 조선해양의 방산 사업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상강 M&T가 방산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군함이나 이런 호위함, 해양, 해군 이런 쪽에 특수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이 종목의 강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오늘 또 히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퀴즈! 어떤 종목이죠? 퀴즈. 네, 퀴즈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네. 대체 에너지의 저는 대표주라고 생각해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요. 네, 저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힌트 안 드렸어요. 그렇네요. 풍력 관련주인가요? 지금 풍력 얘기하시고 조선주 풍력. 네,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저도 태양광 네. 에너지나 뭐 수소, 전기, 특히 원전 이런 에너지 섹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풍력에만 집중해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예요. 너무 쉬워요. 이것만 얘기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드려요, 특징? 네. 힌트? 하나 더 주세요. 힌트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게 있죠? 자회사가 네. 오늘도 같이 강세를 띄었어요. 자회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알 것 같죠?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더 5글자입니다. 아하.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풍력 관련주들 테마 어떻게 상승을 좀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 봐요. 네.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에너지 관련주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이제 그 전에는 원유랑 가스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수급이 그쪽으로 몰렸었는데 뭐 흥부석유나 GSE 무슨 뭐 대성에너지, SH에너지화학 이런 쪽으로 몰렸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계속해서 나왔는지 풍력 모르겠는데 관련주들이 아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네. 대장주에 가깝거든요. 아하. 오늘도 많이 상승했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아니면 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미 오늘 노랑 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아하, 노란 톡방에 오늘 계신 이제 분들 제시 이미 드린 종목인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일 다시 타이밍을 또 잡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CS윈 아이고 얘기해버렸네. 아하. 아이고 아, 네, 그냥 네, 말씀하시죠. CS인데입니다. 네. CS인데인데 이 종목이 제가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긴 하락 추세를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정말 괜찮고 전망도 좋고 재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는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자회사 이제 CS 베어링도 오늘 네. 강세를 띄었는데 저는 이 강세가 이제 스타트 지점에 올라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 회사가 주가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 매도 시점이 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매수 타점도 중요하죠. 단기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 대체 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게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까도 시황 얘기할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해요. 언제 자금이 어떻게 쏠릴지 몰라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전쟁이 좀 더 길어진다면 또는 유럽이 움직인다면 또는 미국이 움직여서 어떤 이런 제3계 3차 대전의 어떤 이런 기미가 조금씩이라도 보인다면 우리 증시는 이제 좀 암울한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중장기 종목들을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전략을 조금 세우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종목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라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네요. 왜냐면 길게 봐서 얘가 8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 나는 한 번에 5, 6%씩 또는 10%씩 여러 번 공략을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종목 또는 여러 가지 종목에 자금을 오래 두기가 너무 불안한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 잘 골라놨어. 수급도 좋아. 근데 그 수급도 단기적으로 사실 순간순간 바뀝니다. 호가창처럼 수급도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캐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결국엔 이런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공략하겠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해서 아주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여러 번 공략해서. 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